네, 안녕하십니까. 슈로더 투신 운용의 사고공창한입니다. 지금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KB국민은행 직원들을 위한 슈로더 라이브 웹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SG 투자와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기업 투자 전략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특히 이 ESG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우리 KB증권의 ESG 전문가 김준섭 연구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기업분석부에서 ESG와 통신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오늘 이 세미나 진행 순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는 이 ESG 투자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ESG 투자가 우리의 투자와 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듣는 이유는 영업도 하셔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투자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살펴보고, ESG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성공적인 ESG 투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저희 슈로더에서 제시하는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뒷부분에 질의응답, 그동안 이제 저희가 설명하면서 또는 이제 뒤에 가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최대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고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끝나기 직전에 공지사항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KB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사은품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은품 신청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꼭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ESG 투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G 투자는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E와 S와 G를 고려하는 투자 접근법입니다. 이 ESG는 여기 나와 있죠.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S는 사회고요. 그리고 이제 G는 governance라고 그래가지고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훌륭하게 대응하는 어떤 그런 기업을 주로 투자하는 접근법이고요. 사회 책임 투자라는 용어도 과거에는 좀 쓰였습니다. 근데 그 사회 책임 투자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좋은 기업, 착한 기업 투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의 결과, 성과가 아주 우수해야 됩니다. 최적의 투자 성과를 내야 되는 게 ESG 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고요. 주된 투자 전략에 이제 투자 배제, 그리고 이제 ESG 통합이 있는데, 투자 배제라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거고요. 통합은 우리가 이제 모든 운용 프로세스, 기업을 고를 때 또는 투자할 때 ESG를 잘 녹여 들어가게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슈로더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뭐냐면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죠. 환경, 사회, 주주. 사회에는 또 보시면 이제 고객이나 직원이나 공급자, 규제 당국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장기적으로 훌륭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 투자라고도 하고 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ESG 투자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는 그냥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똑같이 쓸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ESG 투자를 이야기하는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최근에 분기별로 전 세계 ESG 펀드에 신규로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이니까 자세하게 잘 보이시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불러드리면 최근 분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 4분기 중에 한 700억 불 정도의 자금이 전 세계 ESG 펀드로 들어왔고요. 최근 한 수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이러한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ESG 펀드의 잔고를 분기 말 단위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또 역시 최근 2, 3년 동안 보면 꾸준하게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ESG 펀드 잔고는 1조 615억 달러. 이 엄청난 규모죠. 1조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이 되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럼 왜 이렇게 ESG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지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우리 김준섭 연구위원님께 ESG 투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방초계받은 KB증권의 김준섭이라고 합니다. 사실 ESG 투자라고 하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에 그 아버님 세대, 그리고 제 동년배, 그리고 또 후배들 이렇게 보면 약간은 좀 그 조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저희 선배님 세대, 뭐 동년배, 후배들은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막 소비 계층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20대, 30대 계층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그냥 단순히 소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소비가 사회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낸다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MZ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인턴 사원을 받아보니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사실 보고 계시는 그 스냅티, 그리고 또, 운동화 같은 경우는, 우리 인턴 사원이 금요일마다, 사실 KB증권에서는 금요일마다 캐주얼 데이라고 해서 그냥 막 입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냅티를 금요일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너 빨래 좀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충격 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입고 다니는 티가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보다 비싼 겁니다. 네. 혹시 본부장님 얼마짜리 아세요? 예. 제가 보니까 뭐 특별히 백화점에 가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티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눈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10만 원이면 그 정도 안 되나요? 혹시? 네. 그보다 훨씬 많이 비싼가요? 그 본부장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 틀렸습니다. 아, 네. 네. 하나는 백화점에서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가격은 37만 원이거든요. 37만 원요? 네, 맞습니다. 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한 겁니다, 이게. 아니, 저보다 분명히 월급도 적은 인턴 사원일 텐데 37만 원짜리 티를 입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너 무슨 깜냥으로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걸 사서 입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티셔츠는 페페트병을 활용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을 때, 이 친구들은 분명히 자기의 소비 행위 하나하나가 이제 환경적으로 분명히 도움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평등 아니면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죠. 운동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제가 신고 있는 구두보다 한 30% 더 비쌉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세대가 저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차트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차트는요. 구글 검색에서 ESG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ESG, 사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자인데 ESG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익숙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2017년도부터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희 인턴 사원 같은 친구들이 ESG 투자 측면에서도 이런 환경에 도움되는 사회에 도움되는 적극적인 액티비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 투자 자산을 편입할 의향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2018년도에 US 트러스트에서 이제 설베이를 한 자료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2016년도부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세대별로 이제 수익률이 좀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ESG 자산에 투자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베이비부머, 저희 아버지 세대거든요. 아버지 세대들은 아니, 난 노후 자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 투자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X세대, 밀레니얼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내가 10% 정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ESG에 투자를 편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 펀드들의 돈이 몰리기 시작을 했느냐가
물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사실 ESG를 잘하는 기업들을 발라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액티비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ESG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SRI 펀드 라고 해서 사회 책임 투자라고 했었거든요. 이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나랑 다른 사람들 많이 뽑았으면 좋겠고 라는 데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그래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의 지속 가능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가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기업의 영속성도 분명히 중요할 거고요. 주주 가치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한 이런 기업들을 잘 발라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ESG 측면에서 고성과 기업들을 이렇게 이제 발라내놓고 이제 보면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많이 나와요. 과거에는 SRI 펀드들을 이렇게 쭉 이제 서메이션을 해보면 영업이익률은 기부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최근에 ESG 고성과 그룹을 이제 발라내놓고 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는 좀 전에 MZ 세대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ESG 고성과 그룹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설레를 해보니까 월급을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기업이 이만큼 환경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그럼 기꺼이 내 월급 좀 반납하지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급여 수준 자체보다 또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다 보니까 이직을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회사에서 가장 큰 비용은 사실은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하기 위한 비용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한 비용이 세이브가 절감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ESG 측면에서 잘 못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비용들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ESG 측면 고성과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소비재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그렇고요, 정유업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BCG에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자료인데, 뭐 2020년에 맥킨지에서도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다른 증권사 JP모건에서 조사한 자료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 동향들을 보면 이런 ESG 측면 고성과 기업들 페이버를 주는 금융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린본드 또는 소셜본드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린본드, 소셜본드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가 낮습니다. 이 그린본드, 소셜본드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좋은 회사들한테는 저금리에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적 자금들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돈을 회수할 방법으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이 ESG 측면 고성과 기업들한테는 돈을 좀 늦게 회수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유럽,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그린본드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린본드가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ESG 고성과 기업들은 결국에는 ROE나 ROA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ESG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ESG 고성과 기업을 발라낼까, 잘 필터링을 해서 투자처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ESG 투자를 관심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필터링하기 좋은 환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AI다,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ESG 투자는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의 재무적인 실적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차트 기억하시죠? 재무적인 실적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사회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환경적인, 사회적인 요인, 제가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10개 항목에 100개의 질문들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 이 AI를 통해서 그 뭐 웹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긁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공위성 이미지를 활용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기술들도 발전하다 보니까 ESG 측면에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저희 입장에서는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SG 투자가 이제 관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ESG 투자가 앞으로 정말 이제 매력적인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ESG 투자가 실제로 우리 투자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 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ESG 고성과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익률, 주가 수익률 측면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실 어워드라고 이제 지속 가능 측면에서 고성과 기업들을, 모아서 실적을 이제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본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10년, 5년, 3년 이렇게 보시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누적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본부장님 자리 쪽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 ESG 고성과 그룹의 주가 퍼포먼스가 현저하게 격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성과 기업을 필터링하는 기술, 그리고 또 ESG 고성과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되고게는 ESG 투자가 초과 성과 측면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구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ESG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제 투자와 자산 관리를 할 때 얼마나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성과를 얻을 것이냐, 일반 시장 대비해서 초과 성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떤 ESG 투자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저희 슈로더에서도 제가 이제 요 비슷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개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그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이 ESG 투자의 성과 경쟁력이 결국 이제 이 초과 성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ESG 기업들의 향후 이익 성장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전망을 저희가 해보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컨센서스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컨센서스 이익 전망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회계 자료, 재무 자료를 가지고 이 재무적 요인을 가지고 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ESG라고 하는 이 요인들은 사실 비재무적입니다. 그 기업의 환경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또 주주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계를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회계 정보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가 이걸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컨센서스 이익 전망하고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나타나는 기업의 이익이 달라요. 이런 부분이 이제 성장 갭, 특히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하게 되면 긍정적 성장 갭이라고 하는데 이때 보통 이 기업들이 일반적인 다른 이 시장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ESG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우리 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을 앞서가는 성과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성과를 보고 우리가 ESG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슈로더 펀드 중에 오늘 뭐 소개드릴 펀드의 P투자 10개 펀드입니다만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과거 성과를 한번 저희가 이제 뽑아와 봤거든요. 그래서 3개월부터 6개월 그리고 뭐 1, 3, 5년 장기 성과를 보시면 물론 이제 최근에 시장이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꾸준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도 좋은데 밑에 MSCI AC 월드 벤치마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 성과가 월등히 또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ESG 투자를 한 기간을 이 펀드를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2017년 11월부터 원래 있던 글로벌 주식 펀드를 ESG 펀드로 변경을 했거든요. 투자 전략을.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016년과는 달리 밑에 연도별로 보시면은 매년 연도별 초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 우리 투자에서 기존에 있던 펀드를 ESG 펀드로 바꿨더니 성과가 좋아지더라.
예,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성과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들어옵니다. 이 펀드가 2010년에 설정하고 나서 거의 한 9년, 7, 8년 동안 1억 불을 넘지를 못했어요. 달러 기준으로. 그랬는데 최근 2년 사이에 ESG로 전환하고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초과 성과를 내면서 최근 2년간 펀드 규모가 1억 불에서 10억 불로 최근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0배가 늘어난 거죠. 지금도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이 투자 전략, 성공적인 ESG 투자 전략으로서 글로벌 지속 가능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what이 있고 무엇에 투자하느냐,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리고 언제 투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ESG 투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초과하는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지속 가능 성장 기업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ESG와 관련된 전문성은 모든 운용 회사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ESG 투자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어떤 투자 철학, 차별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운용 조직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어떤 이 운용 프로세스와 조직을 갖추고 운용하는 펀드를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언제 투자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고객의 투자 시기가 관련된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경험하지 못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뭐 기후와 환경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사회적 갈등, 보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특히 ESG에 대한 관심을 늘려주고 있고, 자, 지금 빨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ESG 투자 전략, 바로 지금부터 이런 좋은 글로벌 지속 가능 성장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 대한 슈로더 글로벌 지속 가능 성장주 펀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이 조금 되는데 제가 핵심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에 보셨던 해외 재간접 펀드입니다. 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여객 펀드로서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이 슈로더 그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지속 가능 성장주 펀드인데요.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전 세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거고요. 외화 자산이죠. 이 여객 펀드는.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펀드는 원화 펀드고, 펀드 안에서 이제 $1 선물안 통해서 해지를 하고요. 국내 재간접 펀드는 이제 뭐 한 2달 채 안 됐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설정했고, KB에서는 8월 28일부터 판매를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펀드를 볼 때 몇 가지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운용사가 이런 성격의 펀드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ESG 펀드입니다. 좀 특이한 펀드죠. 그래서 이 운용사인 슈로더라는 회사가 이 지속 가능 투자, ESG 투자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슈로더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 ESG 투자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Sustainable Investing 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22명의 ESG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이 사람들 경험을 다 합치면 총 20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슈로더는 이제 이런 어떤 회사 내의 ESG 투자 재원을 갖추기 위해서 98년부터 20년 이상 이 ESG 통합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여기 또 화면에 나오는데요. 경영 관여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ESG 기업들에게 ESG 기준에 맞추어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투자자로서 관여를 하는데요. 1750회 이상 관여를 했고 57개국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슈로더라는 운용사 자체가 유엔의 그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ESG 요건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6년 연속으로 A+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스튜어드십 코드의 1등급, 이런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ESG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글로벌 운용사 중에 슈로더가 거의 최상위권이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펀드는 뭐니 해도 성과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재간접 펀드는 이제 2달 갓 안 됐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P투자 여객 펀드,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최근 5년 성과인데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하는 성과를 이 파란색 곡선 펀드 성과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벤치마크를 최근 2017년 11월
본격적으로 이 펀드가 ESG 전략을 쓰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이 초과 성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의 조정을 겪었지만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하락했지만 코로나 이전 고점을 훨씬 더 넘어서는 성과를 이미 보여드리고 있고 8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수치로 나온 성과도 아까 보여드렸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절대 성과와 상대 성과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ESG 요건에 맞는 기업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높은 확신을 가지고 한 30에서 50개 종목 압축해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지역을 먼저 따져본다거나 업종을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기업이 ESG 기업이 맞느냐 그 확신의 정도를 깊게 따져보고 편입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보시면 미국으로 대변되는 아메리카가 한 39%, 유럽하고 이제 밑에 영국이 있습니다만 요게 합쳐서 한 34%, 뭐 신흥시장 한 17%로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은 이제 IT 업종 25% 정도 되고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뭐 커뮤니케이션 등이 따라옵니다. 약간 특이한 점은 소재나 그 다음에 에너지, 유틸리티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최근에 특히 성장하는 업종에 이 섹터의 비중이 조금 더 결과적으로 좀 높게 나왔다. 이제 그렇게 특징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운용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이고요. 이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가 그 운용팀의 핵심 능력이 되겠죠. 그러자면은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슈로더는 전 세계 11개국에 약 100여 명의 애널리스트가 현지에서 기업을 직접 탐방하면서 분석을 하고요. 이 사람들뿐 아니라 소위 그 지속가능 투자팀의 ESG 전문 애널리스트 22명,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의 25명,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이제 각종 어떤 주식 매니저나 산업 전문가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2명인데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지속가능 성장주 투자자 그룹에 있는 나머지 3명, 합쳐서 이 5명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운용의 핵심이어서 제가 바로 이 투자 프로세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들은 많지만요. 제가 핵심적으로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3,000개 정도 전 세계 주식이 있습니다. 뭐 MSCI AC 월드 지수 안에 그런 주식이 있죠. 그 중에서 약 한 200개 정도를 현지 애널리스트와 글로벌 산업 전문가들이 이 기업은 ESG 기업인 것 같아 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발라냅니다. 그래서 200개를 발라내면 2단계로 가서 조금 전에 보셨던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이 지속가능 투자자 그룹에 있는 분들이 지속가능성도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성 지수라고 해서 슈로더 고유의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아주 정성적으로 토론하면서 이제 기업을 보는 건데요. 여기서 한 반 정도 털어내고 100개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100개를 뽑아내면 포트폴리오 매니저 2사람이 약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이 기업들이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ESG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나중에 제대로 못하면 경영에 관여를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간섭을 하죠. 너네들 이거 잘못하고 있다, 고쳐라.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종목을 빼버리기도 해요. 근데 말을 잘 들으면 계속 끌고 가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를 향상하고 성과를 제고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차별화되는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2단계에 있는 지속가능성 지수, SQ라는 것입니다. SQ는 영어로 Sustainability Quotient.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IQ도 quotient로 끝나죠. 지능지수. Sustainability Quotient는 지속가능성 지수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모든 대상 기업, 그 한 200개 남짓 됩니다만 일단 환경에 대해서 존중하는지, 직원이나 공급자, 고객을 잘 대우하는지,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지, 분별 있게 자본 배분하고 주주 가치를 잘 대우해 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자, 그 세부적인 질문이 또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글자가 20가지 정도, 20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업마다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잘 통과를 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워서 탈락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한 반 정도가 탈락하고 남는 게 한 100개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100개 정도 되는 것을 뒤에 가서 매니저들이 다시 이제 그 30에서 50개로 압축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속가능성 지수. 조금 전에 보신 20가지 질문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기업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모르시는 분이 없죠? 지금 저희가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한번 ESG 기준으로 저희 슈로더 지속가능성 지수로 평가를 해봤어요. 환경 측면에서 딱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된 어떤 성장 동력이 예전에는 뭐 MS 오피스,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주르라고 하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업들이 도입을 하면 자체 서버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산화탄소를 한 90% 정도 감축시켜줍니다. 엄청나게 환경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원에 대한 대우인데요. 보통 많은 어떤 이 기업들이 남녀 직원의 어떤 이 불평등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죠.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에서 직원들의 성별 임금 격차를 다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그 임금 균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인데 사회적으로 그럼 얼마나 잘하느냐?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자기 월급, 연봉하고 보너스를 받을 때요. 그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KPI 평가를 받는데 그 KPI의 중요한 항목이 사회적 책임 목표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CEO가 사회적 책임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연봉하고 보너스가 깎입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주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측면에서 본다면,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매년 발생하는 이익, 그 중에서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3분의 1을 무조건 주주에게 보상합니다. 뭐 그게 배당이 됐건 자사주 매입이 됐건.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차트가 보이시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 전망인데요. 매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어떤 전망을 넘어서는 거죠. 초과해서 성장합니다. 그럼 주가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빠진 거 회복하고 또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기업을 찾는 것이 저희가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를 하다 보면 바깥의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예가 단적인 예인데 이 글씨가 작아서 제가 말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기업이 일본의 트랙터 같은 중장비 만드는 업체입니다. 쿠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의료기기 제조업체, 역시 일본 기업인데 테르모라고 해요. 근데 이제 MSCI에서도 이 ESG 등급을 기업마다 매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A가 많은 것들이 이제 등급이 높은 거죠. 그 다음 B나 C로 내려가면 등급이 낮은 건데, 왼쪽에 쿠보다라는 회사가 싱글 A 등급, ESG 등급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슈로더의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공급자나 직원에 대한 대우, 어떤 주주에 대한 대우에서. 근데 오른쪽에 테르모라는 기업 보시면 MSCI ESG 등급은 BB인데 그냥 평범하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ESG 기준에 상당히 부합을 잘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주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 통과한 테르모는 5년 동안 한 177%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탈락한 기업 MSCI는 좋다고 했는데 저희 슈로더가 잘라버린 이거보다는 주가가 오히려 5년 동안 빠져버렸어요. 자, 이 정도면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제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투자 어떤 프로세스에서 네 번째 나오지만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 주주 행동주의에 따른 경영 관여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다 보면 그 기업들이 중간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경영 관여를 하죠. 지금 사례로 든 이 화면에 있는 기업은 인도의 대표적인 우량은행 HDFC 뱅크입니다. 뭐 영어로 하우징 디벨롭먼트인데 아마 뭐 주택 개발 뭐 이런 은행인 것 같아요. 이 기업도 보면 고객과 직원 사회에 대한 어떤 대우, 주주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에 인터넷에 직원들이 뒷담화가 올라왔습니다. 뭐 영업하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너무 보험상품 교차 판매 압박, 실적 압박이 심해서 힘들다. 예, 여러분도 아마 은행에 계시니까 아시겠죠? 방카슈랑스 비슷하죠? 방카슈랑스 때문에 내가 영업하기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어떤 그 뒷담화가 올라왔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적 압박이 심하면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와 운용팀에서 경영진을 접촉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영 관여를 했고요. 다행히 이 경영진들이 저희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행위 기준을 계량적 목표에 더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의 불만도 좀 누그러뜨려졌고 실제로 이 개선되면서 저희는 이 기업의 보유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기업은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그 ESG 요건을 잘 준수하면서 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 성과 개선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펀드의 전반적인 어떤 특징, 그리고 투자 프로세스, 왜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가 차별화되는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전반적인 요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 투자 매력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용사로서 슈로더 그룹은 90년대부터 20여 년간 지속가능 투자에 남다른 투자를 많이 해왔고 오랜 어떤 선도적인 업계 내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 투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주식뿐 아니라 특히 ESG 투자에 특화된 전문 운용 조직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어떤 ESG 투자 철학, 지속가능 성장 기업 발굴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차별화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고유의 저희가 이제 슈로더만의 그 지속 가능성 지수, SQ 분석 평가, 이걸 통해서 가장 매력적인 지속 가능 기업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사후적인 모니터링 해서 경영 관여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매년, 최근 4년이죠. 매년 그 지속적인 시장을 앞서는 초과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8월 말까지 한 9% 정도 초과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 전반적으로 이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이제 이런 ESG 투자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미래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돈도 쏠리고 이 투자자들에게 뭔가 이 편안한 어떤 안정감을 저는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님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저희 슈로더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가 대표적인 어떤 ESG 투자의 대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좋은 성과로서 저희가 보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펀드에 대한 설명, ESG 투자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이제 다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질문 사항들 좀 올라온 것들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마냥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4가지 정도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골라서 좀 답변을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질문이 지금 올라온 게 보이네요. 저희는 보이는데 같이 보이시나요?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경제와 시장 전망이 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달라졌는데 이게 이 펀드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펀드가 ESG 특화 펀드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네. 전 세계 경제와 시장이 이전에 보던 거하고 많이 달라졌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ESG 투자 펀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 세계 경제와 시장 전망이 이제 펀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 글로벌리 이제 많은 ESG 관련한 고성과 그룹 지수들 이런 것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리스크가 큰 국면, 경제가 좀 우울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훨씬 더 아웃퍼폼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왜 저희가 그 어릴 때 과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과외를 하면 그 마냥 잘 가르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과외 선생님들이 많이 관리를 해주셔서 그런데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ESG 고성과 그룹들은 이 항목, 이제 환경적인 항목, 이제 사회적인 항목, 그리고 또 뭐 지배구조 항목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 네. 결국에는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적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뭐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보시면 그 뭐 코로나로 이제 재창궐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주가가 많이 밀리는 흔들렸죠. 네.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ESG 측면 고성과 기업들을 보면 시장의 대부분의 기업들보다 주가가 덜 밀립니다. 네네. 네, 이제 덜 밀리고 그리고 또 주가가 회복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빨리 치고 올라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 4월달, 5월달 뭐 보시면 성과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단은 뭐 전 세계 경제와 시장 전망이 안 좋으면 오히려 시장 성과 대비 아웃퍼폼하는 뭐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그 와닿는 게 저희 이 슈로더 이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가 2017년부터 ESG 전략을 도입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매년 한 5%에서 7% 정도 초과 성과가 나다가 올해는 지금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8월 말까지 시장을 한 9% 정도 앞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시장을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 그게 이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예, 다음 질문 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을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에서 시장 지수 대비 상대 비중에 미국보다 유럽이나 영국이 좀 높다. 예, 그 이유를 물어보시네요. 예, 요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도 잠깐 포트폴리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장을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시장 비중을 미리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제 유니버스에 있는 기업들을 보고 ESG 기준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 상승 여력, 확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가져가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ESG의 어떤 이 제도적인 어떤 확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어떤 대응을 보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보다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환경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 ESG 관련된 정책 대응이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보다 훨씬 더 ESG에 고민을 더 하고 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ESG라는 어떤 잣대 기준을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유럽이나 영국이 좀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에서 진짜 조 바이든이 되거나 또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분들의 어떤 정책이 달라지면 미국에서도 상당히 어떤 ESG 기업들이 훨씬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일반화되어 있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이 향후 어떤 전망, 매출이나 이익 전망을 할 때 주로 회계 자료라든가 수치로 되어 있는 재무적 가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지속 가능성 기준이라든가 ESG 이런 요건들은 상당 부분이 이게 비재무적인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이 프레임, 평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평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아무나 따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로더에 아까 SQ라는 이 평가 체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속 가능성 지수. 4가지의 큰 기준을 놓고 세부적으로 한 20가지, 20가지 정도 질문 항목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저희 지속 가능 성장주 투자자 그룹에 있는 5명의 위원들이 매 기업마다 실제로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점수를 총합해서 나오는 어떤 이 평가 항목 점수를 가지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또 심도 깊은 어떤 정성적인 토론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기준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평가하는 기관마다 또는 어떤 운용사라든가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의 어떤 기준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운용하는 펀드 성과에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슈로더 저희 글로벌 지속가능 성장주 펀드를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짧게 저희가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전통 배당주 성장주와 차이는 뭘까요? 미래 성장 가능한 기업에 투자한다면 가치주 펀드로 봐야 할까요? 예. 요거는 제가 한번 이 펀드를 보는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주 펀드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성장주, 그러니까 이익이 성장하는 또 배당이 성장하는 그런 배당 성장주가 있고요. 배당 가치주가 있습니다. 이익이나 어떤 배당이 성장하지 않고 배당이 높긴 한데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 중에 배당 가치주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자꾸 빠지고 안 올라가면 결국 이제 배당이 고정돼 있더라도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가치 함정에 빠져 있는 기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미래 성장 가능한 기업에 투자한다면 가치주 펀드로 봐야 할까요? 배당 성장주로 봐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저희 ESG 펀드는 꼭 배당을 꼭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물론 주주 가치에서 중요한 요소긴 한데, 배당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주주 가치를 저희가 존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걸 놓고 따진다면 가치주보다는 저희 펀드는 좀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좋지만은 배당이 성장하거나 어쨌든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이 지속가능 성장주의 개념은 뭐냐면 이해관계자들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끌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요,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이 서프라이즈, 이익의 성장의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서프라이즈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속 가능 성장주를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펀드가 기존에 보셨던 어떤 뭐 배당주라든가 전통적인 성장주 또는 가치주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요인이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운용사들에서도 ESG에 관심이 많은데 요약 차원에서 왜 슈로더여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ESG에 이렇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요, 최근 수년간 엄청나게 그 그룹에서 자료들이 날아오면서 저희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왜 괴롭히냐? ESG를 계속 강조합니다. 예, 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룹 직원들 뭐라 그러죠?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종의 어떤 다양성, 어떤 성적 다양성 이런 것들 차별을 없애라. 상당히 강조를 해왔고 또 펀드에서도 이런 ESG 펀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앞으로 슈로더가 잘 팔릴 수 있는 펀드가 뭘까를 보다가 보니까 저희 슈로더의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다 찾아봤는데 이 펀드가 성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왜 좋은가 봤더니 하필이면 또 ESG 펀드예요. 예, 그래서 그 슈로더의 ESG 투자가 과연 남들보다 왜 잘하는지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아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알면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슈로더는 ESG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시는 국내에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있죠. 제가 여기서 그 회사들 이름을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쉐어 액션이라는 어떤 그 해외 어떤 그 기후 대응 책임 투자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6월 달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 75개 전 세계 대형 자산 운용사들 중에서 슈로더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책임 투자에서 한 75개 운용사 중에 한 7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기업들 보니까 제가 아는 기업이 별로 없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이 다 10등 바깥쪽, 20, 30이 많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객관적인 수치들이 왜 슈로더여야 하는지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슈로더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성황리에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펀드 소개로 여러분들의 영업, 자산관리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향후에 또 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 그 설명해 주신 김준섭 연구위원님께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요. KB가 ESG의 가장 강력한 회사가 되기를 저도 많이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